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내리는 비 내일까지 내리고요. 그치면 이제 목요일부터는 진짜 낮에도 선선해질 거라는 기분 좋은 소식.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집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피자집 점주 김동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피해자들과 매장 보수공사를 두고 갈등이 생겼고 그의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자, 순식간에 3명을 살해한 피자집 살인사건 범인 김동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어떤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면서 걷길래 담배 끄세요 한마디 했더니 꽁초를 휙 던지면서 나중에는 손가락 욕까지 하네요. 참자 참어 하신 최대식님. 자, 마포입니다. 여기 주차금지 표지판에 온갖 PC를 박아 넣었어요. 저거 옮기려고 무심코 만졌다가 손 다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신 이태우님. 자, 경북 의성군 낙정 1위 노인정입니다. 주차 빌런들, 어르신들 보고 좀 배우세요. 얼마나 가지런합니까 하신 박애경님. 자, 거동 불편한 어르신 내리실 때마다 저렇게 하차까지 도와주는 착한 기사님이 있습니다. 부산 101번 버스 기사님 완전 최고 하신 김채아님. 텃밭에서 기르신 고추 매년 듬뿍 보내주시는 시어머님, 백순옥 여사 올해도 잘 먹겠습니다 하신 김선옥님, 임병영님, 이미정님, 박은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쇼!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결국 폐지가 답인가? 자,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의혹을 받는 고 오유한나 MBC 전 기상캐스터. 어느새 벌써 일주기가 됐더라고요. 네, 바로 어제가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의 일주기였습니다.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오요한나 MBC 전 기상캐스터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고인이 생을 마감하기 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바로 어제가 고 오요한나 씨의 사망 일주기였는데요. 시기를 맞춰서 MBC 기상캐스터들이 검은 옷을 입고 방송을 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애도의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 이현승과 금채림 기상캐스터는 검은색 옷을, 김가영 기상캐스터는 남색 옷을 입고 날씨를 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고인을 괴롭힌 가해자를 1명으로 특정했고 MBC가 이 가해자로 지목당한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김가영, 이현승 등의 기상캐스터들과는 재계약을 맺었고요. 유족 역시 계약을 해지한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고인의 모친은 지금 MBC 앞에서 8일째 단식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족의 마음에 들 만한 조치는 없었던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네, 좀 특별한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MBC가 이 오유한나 전 기상캐스터의 1주년에 맞춰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신설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기상기후 전문가는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족층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현재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이 공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해고당하는 거냐라고 하셨고요. 고인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고인을 2번 죽이는 행위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절대 건들지 마라. 자, 어느 남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온라인에서 한창 논란입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자, 식사 중인 여성에게 밥 맛있게 먹고 연락해. 썸남 썸녀인가요? 자, 그런데 대뜸 남친 사귈 생각 없어? 반응을 보니 여성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점점 선을 넘는 남성. 스킨십 해보고 싶지 않아? 뭐해? 뭐 입고 자? 잠옷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줘.
양 변호사님, 딱 봐도 변태 같은데 말이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 그 변태 같다고 표현한 남성의 상대 여성이 초등학생 여학생입니다. 네? 이게 지금 여자 초등학생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인데요. 보신 것처럼 뭐 밥 먹었냐, 뭐 하고 있느냐로 시작을 해서 남자친구 사귈 생각은 없느냐, 스킨십은 궁금하지 않냐라고 하다 급기야는 잘 때 뭐 입고 자냐고 말을 걸면서 잠옷 사진, 셀카, 발바닥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까지 와우. 했다라고 합니다. 자, 초등생에게 저런 음담 패설을 늘어놓는 저 남자놈 왠지 성인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완전 성인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발각이 된 상황이고요. 이게 범죄가 됩니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의 통신매체 음란 이용 음란죄가 해당이 되고요. 사실은 이걸로 구약식 처분을 받아왔는데 400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 요 인증 사진을 또 본인이 올렸다고 하네요. 올리니까 더 충격적인 게 성범죄자가 되면 어떤 기분이냐라고 누리꾼이 질문을 하니까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나도 주체가 안 될 정도로 폭주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자, 다음 이어가죠. 여기 이상한 거 보이죠? 자, 어느 식당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을 찾은 손님들 바로 그때 툭 보셨죠? 지나가던 직원과 부딪힌 여성, 떨어진 휴대폰을 직원이 저렇게 주워줍니다. 자, 여성은 휴대폰을 쭉 빤히 보더니 친구한테 얘 항나 이거 좀 이상하지? 직원에게 지금 제 폰 망가뜨렸죠? 자, 그렇게 식사 내내 여성은 휴대폰을 만지작 자, 그러더니 어머머머 봐봐 이상하잖아 이거 여기.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밖으로 대화를 하러 지금 나갑니다. 자, 잔뜩 화가 난 여성, 짜증 지대로다. 아줌마 때문이라고요. 됐고 나 112 신고할 거야. 자, 직원이 어깨를 붙잡는 순간 어머 나 지금 폭행한 거? 어머 이 아줌마 진짜 뭐하자. 자,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폰이 좀 많이 부서졌나 봐요. 얼마나 많이 부서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육안으로 그렇게 심하게 부서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제 경기도 안산의 한 칼국수집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근무를 하던 제보자가 직접 겪은 일을 전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젊은 여성 손님 5명이 식당에 왔다고 해요. 그중에 한 명이 서빙을 하던 제보자와 부딪히면서 여성의 휴대전화가 저렇게 바닥에 떨어졌고요. 제보자가 곧바로 휴대전화를 주워서 이제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멀쩡해 보였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받아간 여성이 1분 정도 있다가 액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카메라를 켰을 때 사진 끝쪽에 아주 작은 빨간 점이 생겼다는 건데요. 아주 작은 빨간 점 혹시 보이시나요? 제보자가 월요일에 보험사에 물어보고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대처를 했더니 여성이 지금 당장 보상을 하라고 요구를 해오더랍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떨어뜨리기 전에 찍은 사진도 보여달라고 또 여성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전에 찍은 사진들에도 빨간 점이 똑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점 아니냐고 했더니까 여성이 아니라고 하고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왜 이러냐고 하면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아마 제보자가 좀 붙잡았던 것 같아요. 붙잡으니까 너 폭행 아니냐? 폭행 이걸로 다시 지금. 신고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결국 이 여성의 친구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거 원래 있던 점 같다. CCTV 같은 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폭행도 아니다. 이렇게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제보자는 근데 이 여성이 사과도 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고소하고 이렇게 난리를 친다면 본인도 무고나 업무방해죄로 쌍방 맞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파티와 인사는 별개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15년 차 40대 여성입니다. 아들 사랑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아들을 뺏어갔다며 저를 좀 싫어하셨는데요. 남편이 외동아들이자 장남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한 10년쯤 됐을 때부턴 시어머니도 제게 마음을 여셨는지 종종 연락드리면 뭐 고맙다, 딸들보다 며느리가 낫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 생신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월요일이라서 저희 식구는 이틀 전인 토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생신 축하 파티를 했는데요. 외식도 하고 케이크도 불고 용돈도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생신 당일이 됐습니다. 이날은 또 연락드리기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에 시아버지께 전화가 와서는 아니 너네는 어머니 생실에 연락 한 통 없느냐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에 축하해드리지 않았냐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래도 당일에 전화 한 통은 해야지 그게 어렵냐 다른 애들은 다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날 연락을 안 드렸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잔뜩 삐지셔서 2주 동안 저희 연락도 안 받으시고 시댁에 찾아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 생신이라고 신경 써서 다 준비하고 축하도 해드렸는데 당일에 연락 한 통 안 했다고 이렇게 화내실 일인가요? 그동안 시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무던히 노력해왔지만 아무리 해도 저를 싫어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님 진짜 이건 좀 평일날 모일 수는 없으니까 주말에 모여서 외식도 모시고 케이크도 불어드리고 용돈도 드린 거잖아요. 저희도 최대치로 할 만큼 했잖아요. 물론 생신 당일에도 연락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 그랬다고 해도 2주 동안 연락을 씹으실 정도의 잘못은 저희가 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좀 유치하다 동그라미. 이거 혹시 사전에 뭐 이렇게 박 교수님만 빼고 뭐 어떻게 담합을 하셨었나요? 좋습니다. 다음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역시 애미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지. 지난 토요일에 했던 건 생일 파티. 내 생일은 그 이틀 뒤 월요일이었어. 내가 생일 선물 2번 달라든 가족 모임은 가족 모임이고 생일 축하 인사는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걸 갖다가 파티했으니까 땡하고 치워버리겠다는 게냐. 아이고 얘 성의하고는 쯧쯧 X입니다.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 그건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젊은 며느리 이 세대하고 부모님, 지금 시어머니 세대하고 차이점이 있죠. 이 파티라는 건 파티지만 또 생일은 또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 축하 사실 전화 안 하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도 참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 큰 거예요. 파티도 파티지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오해가 된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갑자기 미워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만 또 2주간 연락 안 했다는 건 조금 과하긴 과한데 어쨌든 간에 그걸 이해하시면 관계를 좀 더 좋게 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래요. 뭐 시어머니 좀 과하셨죠. 2주 동안 연락 안 하신 건. 그리고 지금 사연 보내신 분도 너무 애 많이 쓰셨고 고생도 많으셨고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시어머니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치고는 시어머니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 걱정이 드는 게 본인은 참 잘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신 채로 일방적으로 한쪽에 그냥 호의를 베푸셨던 건 아닌가. 그래서 마음 어느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아닌지 정말 안타깝지만 한 번만 더 시어머니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군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그 시어머니가 일전에도 좀 예민하신 구석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맞춰드리고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시어머니의 유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지금 써서 김하나 아나운서 시어머님들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연락을 안 드린 적도 없고 저희 시어머님도 사실 연락에 좀 무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시어머니의 유형이 그러하니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며느리로서는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조금 이 부분 생각이 좀 오늘 달라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께서 뭐 정말로 좀 까칠하시고 아니면 며느리를 진짜 미워하셔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맞춰야 되는 케이스가 물론 있죠. 그리고 당일날 전화 드렸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근데 지금 시어머니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남편이 외동아들이고 장남이라 아들을 뺏긴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시기에 아들을 뺏긴 시기의 마음이 있는데 그 시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불붙는 마음 같은 거라서 아무리 이 존재가 노력한다고 잘 바뀌지 않아요. 이 존재가 착하게 대하든 못되게 대하든 짝짝하게 대하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미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도 제가 정말 한다고 하는데 결국 미우신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는 전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바뀌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며느리께서 해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남편한테 조금 더 시어머니한테 신경 쓰게. 남편이 그날 전화했으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전화 안 했어도 화 안 내셨을 것 같아요. 넌 내 아들한테 사준 장난감에 불과해. 뭐 약간 이런 느낌. 올감이.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 여러분들 사실 대부분이 시어머니보다는 며느리의 편을 많이 들어주고 계세요. 한슬기슬기님, 나도 시어머니지만 호강이 변기 넘쳤네요 라고 해주셔서 이 댓글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별빛 가득 최은집님께서도 생일 챙기러 갔다 왔으면 됐지 바쁜 며느리 뭐라 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체력이 필요하다면 시작하자. 트리플러스 오메가3 이뮨 우먼. 세노비스의 최신 영양과학으로 체력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의 차이를.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Barenia, Skin is a scent. New eau de parfum intense. Hermès. 더부룩한 속도, 답답한 속도, 꽉 막힌 속도. 자, 베라치오 빠른 소화로 쭉 내려갑니다. 위운동으로 소화를 빠르고 속 시원하게. 석쇠석결 베라치오. 차들이 오가는 김해의 한 상가 거리입니다. 식당 안에서 뛰어나온 여성이 배를 움켜쥐고 달려오는데요. 잠시 뒤 같은 식당에서 나온 남성이 비틀거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 남성 조금 전 식당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하는데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 저희한테 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일단 무슨 사건인지부터 좀 알아보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제보자의 친형이 오후 2시가 넘어서 회사 근처에 있는 김밥집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자주 가는 식당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에 연 식당이 별로 없어서 갔다고 합니다. 가니까 이제 직원 한 명이 김밥을 썰고 있었고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손님도 없고 그래서 안쪽에 자리를 잡아서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 쪽에서 외마디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형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제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한 명 있던 그 남성이 형 쪽으로 다가오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 그러면 급박했던 당시 상황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순간적으로 이제 형님한테 달려오면서 손을 이두르는데 형님이 이제 왼손으로 막으면서 보니까 그게 칼이었던 거예요. 그래 찔리면서 칼인 걸 인지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 일어나면서 이제 있던 의자를 가지고 좀 앞을 막으면서 이제 거리를 좀 벌리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달렸던 순간에 피에 미끄러졌대요. 바닥에 흥건해져서 미끄러지면서 이제 그 사람이 또 이제 형님 위쪽으로 이제 올라타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불 쪽을 향해서 계속 이두르대요. 와, 세상에 흉기를 맨손으로 맞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해자, 그러니까 이 제보하신 분의 형이죠. 뭐 직원이 소리칠 때만 해도 배 쪽을 그냥 주먹으로 맞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흉기에 찔린 다음에야 이게 찔린다는 걸 알았고요. 왼쪽 겨드랑이 안쪽을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 급소가 가까울 쪽인데 순간적으로 그게 찔린 다음에 그래도 의자를 들고 계속 막아내고 있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모양입니다. 그 피에 넘어진 겁니다. 스스로. 그러고 나서도 그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얼굴 쪽으로 흉기를 휘두르다가 목 쪽까지 찔렸고요. 계속해서 남자하고 다투기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맨손으로 흉기를 낚아챘습니다. 본인이 흘린 피에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이 가해자는 흉기 난동범은 그 위에 올라타서 또 얼굴 쪽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목 부위를 또 자상을 입으셨다. 아니 그런데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셨으면 네. 흉기를 맨손으로 이렇게 낚아치셨대요. 그렇죠. 흉기를 낚아채고 이 피해자는 바로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좀 나왔지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김밥집 앞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 문제가 생겼다. 지금 좀 도와달라. 범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경찰 신고도 해줬다고 합니다. 식당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 가해 남성, 식당 안에 태연하게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장에 경찰이 이제 출동해서 야 누구냐, 누가 그랬냐 하니까 바로 내가 그랬다라고 시인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남성 수갑을 채워서 바로 체포가 됐는데 결국 흉기에 목이나 뭐 겨드랑이, 손, 팔, 복부 이제 피해자 찔렸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밖에 나온 이후에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저 이 형님 그러니까 피해자분의 병원을 찾아서 어떤 진술을 듣고 또 이렇게 했는데 경찰들도 그랬답니다. 아 어떻게 그 흉기를 손으로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정말 그 위기의 순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셨던 거겠죠. 자, 들으신 것처럼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 인근 주민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양복 입은 심사. 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분이 동네에서 조금 특이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거든요. 예전부터. 예를 들어서 뭐 노숙자 다닌데 막 청바지 그 누더기처럼 귀여운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청바지에 막 스쿼드 이제 코에만 걸쳐가지고 그래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동네 일대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싹 이발도 하고 옷차림도 싹 바꾸고 막 그래 왔다면서 가지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 사람 자주 봐가지고 아는데 그때 못 알아봤거든요. 옆에서 있어도. 자, 들으신 것처럼 평소에는 누더기 차림, 그런데 사건 당일엔 무슨 결심이라도 한 것 마냥 말끔한 차림. 네, 그러니까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못 알아본 모양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에 근처 약국에 볼 일이 있어서 약국에 갔다가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나와 보니까 아주 난리통이었다고 합니다. 식당 앞 바닥에는 피해자가 누워있고 지혈부터 하라는 말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사장 부부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 목격자가 거즈를 건네받고 직접 목과 복부 쪽을 지혈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와서 상황이 정리가 됐는데 현장에서 가해 남성을 본 목격자 누군지 전혀 못 알아봤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노숙자처럼 옷을 좀 남루하게 입고 특이하게 입기도 하고 양손에 짐도 가득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세미정장 느낌의 옷에다가 이발까지 깨끗하게 되어 있었대요. 평소와 다르게 아주 말쑥한 차림의 이 남성을 보고 목격자뿐만 아니라 인근 매장 상인들도 저 사람 로또 됐나 할 정도로 너무 다른 모습에 처음엔 알아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들으신 것처럼 네. 전혀 평소의 이 차림과는 달랐다. 네. 이 뭐 진짜 오늘 심판의 날이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경찰한테 김밥집 직원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보하신 분도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고 김밥집에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이제 무시하지 못하게 이렇게 멋지게 옷도 입고 이발도 했는데 그래도 무시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범행한 것 같다라고
제보자께서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어떤 범행을 저지를 때 옷을 말끔히 입는다던가 머리를 빗는다던가 이렇게 심리적 무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또 의례적 행동 중에 하나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이 그날이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계획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정말 이날 이 제보자 형님이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흉기를 맨손으로 당신이 상처를 입어가면서까지 뺏었기에 망정이지 정말 목숨을 잃는 정말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현재 이 피해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형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왼쪽 옆 겨드랑이, 여러 목하고 팔, 손 이런 것들을 다 찔렸기 때문에 5시간이나 대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얘기가 목적을 살짝만 빗나갔더라도 이 동맥을 건드려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왼쪽 팔 신경이 끊어져서 마비 증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재수술을 한다라고 하고 처음에 이제 본인의 그 흘린 피에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예. 왼쪽 발가락도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할지 몸이 완쾌가 될지 이런 것도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천만 다행인 건 그래도 이 덕분에 흉기에 복부 찔렸던 그 직원분은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가해자 살인 미수로 구속이 됐고요. 피해자 진술도 경찰에서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 변호사님, 예. 저 제보자 형님은 의인이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의인 선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살인 사건이 앞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범죄는 뭐 2가지 살인 사건 같은 살인 미수 사건으로 보이고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뭐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 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흉기 난동 사건이 너무 잦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한 손님이 주문 제작한 케이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황당한 요구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분 환불을 해줬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언급하며 리뷰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디저트 가게를 4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사장님 제보인데요. 최근 취미로 시작한 일이 업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암투병을 1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디저트 가게를 하고 계시고 100% 예약제로 받으십니다. 우리 요즘 케이크 보면 뭐 굉장히 예쁘게 사진이랑 똑같이 만든다던가 꽃을 이용한다던가 캐릭터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케이크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봤거든요. 너무 예쁘고 또 케이크뿐만 아니라 스콘, 쿠키, 휘낭시에 등 이런 단체 주문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예쁘니까 동네에서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이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 생일 파티에서 이 사장님이 만든 케이크를 봤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 생일 파티에 쓸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다라는 분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생일 파티에 갔다가 케이크를 보고 우리 아이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정도면 맛도 모양도 솜씨도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제보자가 고양이 캐릭터 모양의 마들렌 케이크를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한 적이 있었대요. 이 손님이 그 케이크를 보고 마음에 든다면서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생일 케이크가 필요한데 고양이 말고 다른 모양도 있는지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가 곰돌이 모양도 가능하다. 다만 제가 직접 작업한 건 없어서 다른 가게에서 만든 곰돌이 마들렌 케이크 사진을 참고로 보내드린다. 타샵 이미지다. 이거보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안내를 받은 손님, 곰돌이 8개, 8마리, 하트 3개, 총 11개의 마들렌을 주문을 했고요. 총
39,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픽업 당일이 됐습니다. 주문자의 남편이 대신 가게에 와서 이 케이크를 가져갔는데요. 제보자는 평소처럼 별다른 말 없이 서비스로 하트 마들렌 하나도 더 넣어드리고 마시멜로도 채우고 조명도 반짝반짝 예쁘게 달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기존 손님의 소개를 받고 오시기도 했고 더 예쁘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또 무엇보다 아이 생일이라고 하니까 정말 신경을 써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예쁘고 맛있게 서비스도 주시면서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주문한 손님 대신 앞서 보신 것처럼 남편이 케이크를 와서 그걸 받아갔는데 얼마 뒤에 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손님과 사장님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좀 전에 케이크를 받아왔는데 곰돌이를 제가 초코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초코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마들렌 그때 키트도 그렇고 다 초코로 해드려서 이미지랑 저랑 공유하셨을 때는 그 곰돌이가 초코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생각해서 애들이 초코 좋아해서 초코 맛으로 해드렸는데 그냥 케이크 너무 어두워가지고 맞아요. 죄송해요. 지금 당장 케이크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다시 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시고 환불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본인이 생각하던 그 모양, 색깔이 톤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마들렌 종류를 원래 이제 사연자분의 가게에서는 초코로 만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고양이 케이크 이미 가게에 있는 거 맛을 벗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래 초코를 좋아하니까 생일이라서 아이들 초코 좋아하니까 괜찮겠다 해서 모양만 저렇게 곰돌이로 바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이 받고 보냈던 사진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손님이 보낸 건 저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냥 브라운, 밝은 색깔 이런 색깔이었는데 그거는 그래서 결과물이 다르니까 실수했다라고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바로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손님 이거 케이크 지금 손님 케이크 이거밖에 손님이 이렇게 말하면 케이크 이거밖에 없으니까 돌려줄 수도 없는데라고 하니까 이 제보자분이 뭔가 이상해서 그럼 케이크는 그대로 가지고 환불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물어보니까 그것도 되냐 가능하냐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되고 케이크는 가져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손님이 난 고양이 케이크 보고 좋았었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거듭 사과하고 일단 전화는 끊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양쪽 다 이해가 됩니다. 원하는 그 톤, 원하는 색깔이 오지 않았던 데 대한 어떤 실망감을 밝힌 이 손님. 그리고 또 저는 또 생각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하는 그 사장님. 자, 그런데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날 이 손님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프라이드 시켰는데 양념이 왔다. 자, 다음 날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제 아이 케이크 초코로 보내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확인을 한 결과 이대로 그냥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손해가 커서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 할인이나 얼마에 그러면 그거는 그쪽 안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후라이드 치킨을 시켰는데 양념이 온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과도 없이 그냥 이렇게 테두리로 그냥 장식으로만 때우신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좀 기분이 많이 안 좋거든요. 아이 생일에 너무 기분이 제가 막 더 강하게 나갈 수는 없어서 그냥 마무리 짓긴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제가 계단 금액 다 해서 보내드렸으니까 받으시고 싶은 금액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2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반은 저희가 먹었으니까. 자, 프라이드 치킨을 시켰는데 양념 치킨이 오면 물론 저는 좋아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유로 색깔이나 이런 건 좀 비슷한 어떤 비유로 보이긴 해요. 저게 이제 마들렌 저쪽이 약간 후라이드 같고요. 초코가 좀 양념 같다 그런 느낌 같은데 양념하고 후라이드 치킨은 완전히 판매가 다르고 저건 좀 차이가 나는데 비유를 저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손해가 크다. 할인 조금 해달라. 아이 생일인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손님이 뭐 가져가다가 망가진 케이크나 아니면 환불 조건 안 되지만 그냥 다 환불하거나 다시 자신이 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많은 다 좋은데 먹고 남은 케이크에 대해 할인해달라. 요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제보자가 케이크 혹시나 가지고 오면 환불해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하니까 직접 가져와야 되는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저 장면이거든요. 반 먹었으니까 얼마 하니까 2만 원만 좀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 사진 보고 제보자 입장에서는 더 기가 막혔다고 해요. 자, 사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근데 요 사진이 지금 반을 먹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손님이 주문한 마들렌은 11개고 서비스까지 해서 12개가 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장식들도 갔겠죠. 근데 남은 거는 겨우 곰돌이 2개, 하트 2개, 그러니까 총 4개가 남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의 2 이상을 다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다 먹어놓고 어떻게 2만 원을 달라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황당했다고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듣고 있던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환불해주지 말아라. 이걸 다 먹고 나서 환불해달라는 사람이 어딨냐. 미리 먹기 전에 가져왔으면 환불을 해줬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 막 얘기를 해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프라이드 치킨 시켰는데 양념 온꼴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또 손님은 그러면 케이크 보내놓고 생일 파티는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싸움이 났어요. 결국에는 환불을 안 해준다고 이 제보자의 남편이 말하니까 손님은 어느 쪽 과실이 더 큰지 내가 알아보겠다. 그리고 리뷰를 달든지 어쨌든 진행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 남은 개수만큼 환불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남은 개수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남편이 그럼 남은 개수만큼 환불해 주기를 원하냐고 하니까 다시 아이가 케이크를 더 먹은 걸 늦게 알았다라고 하면서 개수를 정정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또 리뷰는 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게 환불을 받고 두 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곰돌이 2개, 하트 2개, 11,400원 계좌로 입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환불해드렸다고 하니까 다시 기분 좋은 생일에 업체 실수로 이 원치 않은 케이크 받은 거 이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또 답장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냥 갑질 그만하세요라고 다시 또 답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손님이 갑질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이 또 왔답니다. 사장님이 여기 이제 제보해 주신 게 사과도 하고 또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어쨌든 먹다 남은 케이크도 다 환불해 줬는데 여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에 리뷰 협박까지 하는데 도대체 그 정도까지 내가 잘못한 거냐라면서 답답한 마음을 저희한테 호소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정신적 피해 배상이라는 거 일단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정도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단 드신 것도 많이 있고요. 물건값을 물어주면 법적으로 피해 배상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근데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프라이드 양념 비율을 드셨으니까 그걸로 비율을 한다면 이 치킨 조각이 딱 있는데 그렇죠. 일부만 딱 준다고 하면 이게 환불 안 되잖아요. 안 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람 모형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누구보다 하나도 안 닮았어요. 너무 안 닮아도 그냥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게 수단 결과를 얻는 기보다는 그 과정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지. 지금 근데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만들었고 조금 곰돌이가 좀 검해서 좀 그렇긴 한데 초코니까 검은 거고 저걸 또 먹고 이렇게 환불한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양념하고 후라이드라니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그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 피해 보상 이 문제는 조금 그렇게 좀 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음식점 안, 이 남성이 주방과 홀을 가르며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앉은 여성은 휴대전화 게임을 하며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알고 보니 남성이 사장, 여성은 직원이었습니다. 뒤집힌 가불관계, 과연 이 가게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사반 가족인 아내분의 제보인데요.
남편의 마음속엔 나 말고 다른 여자들도 함께 산다고 하십니다. 네,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의 남편과 5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예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연애를 하는데 그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너무 결혼을 반대해요. 그래서 결혼은 어렵겠다. 그냥 우리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으로 지내자. 이래서 이제 사실혼으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림살이를 합치고 나서부터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남편이 사사건건 전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하. 뭐 조금만 뭐 하도 옛날 내 전처는 내가 말 안 해도 물도 리모컨도 척척 챙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전처는 예전에 바닥에 양말 하나 떨어뜨리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살림살이마저 다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럴 건 뭐 하려고 이혼했어. 자, 그러던 중에 제보자는 남편의 지갑 속에서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합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 날 지갑 보니까 그 여자 사진이 있더라고. 몇 년 전에 죽었다. 근데 그 사진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들은 촉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한 거 맞아요? 좀 의심스러운데 근데 이 남편이랑 전처랑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사연자가 직접 확인을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전에 지갑에 넣어둔 걸 깜빡하고 있었다. 전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냥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일로 부부는 크게 다퉜고 한 달 가까이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외박까지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날부터 제보자 좀 의심스러워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매일같이 확인하기 시작했고 사흘째 되던 날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한 여성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일은 해프닝이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뭔가 쎄해서 즉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니 이 발신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예? 그날 일 해프닝 문제 만들 무슨 일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남편하고 전처가 하룻밤에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전처가 미안하다. 사실 그날 술 취해서 잘못했다라고 하고 남편도 납작 엎드려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 일 때문에 잠깐 만났는데 술 마시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국 제보자는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겠죠. 그러니까 며칠 뒤 남편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제보자한테 결혼 반지 선물하면서 아이고.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혼인신고하자 약속을 했던 겁니다. 결국 파혼의 또 아픔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아서 마지막으로 남편 믿어보자고 하면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아유, 믿지 마. 그러게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남편이 또 퇴직을 했고요. 두 사람이 지인의 음식점을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됐나 봐요. 장사 잘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에 병이 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발 주말에라도 직원 하나 뽑아 쓰자라고 해서 직원을 뽑기 시작했는데 최종 후보가 둘이 올라왔습니다. 네. 한 사람은 주방 경력만 수십 년인 60대 남성이고 한 사람은 무경력인 40대 주부 출신이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저 동네 장사니까 음식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력 있으면 돈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해서 40대 여성을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평소에는 남편이 주말에는 직원한테 일을 맡기고 잠깐 뭐 매출만 확인하러 가는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40대 여성 직원이 들어온 뒤부터 주말 내내 가게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하도 이상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일을 해도 너무 못한다. 내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고 있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제보자는 혹시 남편이 직원을 너무 혼내는 건 아닐까 또 걱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식당의 CCTV를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들은 거랑은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어떤요? 여직원을 혼내기는커녕 커녕. 남편이 오히려 주방 일에 청소까지 전부 도맡아서 그냥 아무 말도 그 여직원한테 하지 않고 본인이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직원은 할 일이 하도 없어서 카운터에 앉아서 휴대전화로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제보자 얘기 더 들어보시죠.
CCTV를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분이랑은 되게 얼굴 맞대고 너무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그 여자 막 웃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한테 우리 아저씨랑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냐 그랬더니 아 제가 출근하면요 사장님이 항상 저한테 말을 시켜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저씨는 아 그 아줌마가 오면 항상 나한테 말을 걸어 이래갖고 자기는 대답해 준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상합니다. 좀 이상하죠. 여직원 말로는 사장한테 맞춰줄 뿐이다. 결국은 이 문제가 남편, 사장한테 있었던 걸로 이 제보자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따지니까 네가 지금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거 지금 막 잔소리하고 그런다라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타박을 줬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혼 얘기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혼인신고 안 했지만 이제 세월 함께 한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이제껏 얻은 재산 같은 거 반반 나누자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둔기 같은 거 들고 서 있으면서 모두 내 거다. 욕심내면 널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모두 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이게 단순한 동거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부부로 인정할 만큼 사실혼 관계였지 않습니까?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모든 것이 거의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도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정도라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설령 그냥 전업주부로 일했다고 할지라도 상당 부분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저 관계는 동업을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많이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저렇게 남편이 나온다고 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자료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아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아, 네. 지금 이 제보하신 분께서는 굉장히 큰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전체와 비교하고 또 전체와 이제 하룻밤도 보내셨고 그러면서 신뢰를 완전히 잃으신 상태에서 직원과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뭐 일이 있으니까 부인께서는 완전히 상처와 신뢰를 이제 잃는 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막 폭언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둔기까지 가져오니까 완전 이제는 완전 안전하게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안전하게 몸을 좀 피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문가와 상담도 필요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네, 앞에 택시 한 대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이 웬 다리가 쭉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급기야 이 여성이 몸을 아예 바깥으로 확 빼내는데요. 위험해. 누군가의 손에 붙잡힌 채 한 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차들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어요. 장난이 아니네. 꼭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까 저 택시가 강도들의 위장 택시였다고 합니다. 강도? 네, 이 납치될 위기에 처한 여성이 차 밖으로 나와서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다른 차들이 택시의 진로를 막아줬고 덕분에 무사히 탈출한 건 물론 강도들도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한 아이가 길을 걷고 있다가 고개를 싹 돌려서 뒤따라오던 엄마를 보는데요. 그런데 보다가 갑자기 쑥! 바로 아래 커다란 맨홀에 그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 엄마가 얼른 쫓아와서 맨홀 안으로 손을 뻗더니 곧이어 쑥 아이를 꺼내는데요. 그래도 잘 서 있는 걸 보니까 무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진 않았네요. 그래서 엄마도 주의하지 않은 아이의 등을 팍 때리면서 꾸짖는 것 같은데 물론 앞을 안 본 것도 있지만 문제는 저 보세요. 저 맨홀이 저렇게 훤히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장마철 동안 물이 잘 빠지라고 뚜껑을 열어놓았다는 건데 이 사건이 알려지자 지자체에서 뒤늦게 열린 맨홀들을 닫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건 동서가 똑같아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인데 자, 할아버지가 보이세요? 천천히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자칫 넘어지거나 아니면 저렇게 쌩쌩 달리는 차에 치면 어쩌나 걱정되는데 아이고 어르신. 바로 옆으로 차들이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 이때 앞차에서 내린 여성 보이시죠?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건너는 걸 도와주려는데 갑자기 퍽! 보세요? 할아버지가 여성의 얼굴을 때린 겁니다.
왜 때려? 그 바람에 저 여성 안경이 날아가기까지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러고 났어요. 그냥 쌩 가버렸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건지 심보는 알 수 없지만 선의를 이런 식으로 내치다니 정말 못됐습니다. 교수님 왜 저러는 거예요? 치매 아니실까 싶습니다. 때리면서도 빨리 가요.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한 여성이 쓰러진 아기 라쿤을 꾹꾹 누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렇게 등도 툭툭 두드려 보는데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라쿤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아기 라쿤이 발효된 복숭아를 먹고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쓰레기통에 갇혀버려서 익사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인 저 여성이 죽어가던 아기 라쿤을 때마침 발견하고 쉴 새 없이 등을 두드린 건데요. 그런데요? 그 끝에 자, 미약하게나마 움직임을 보이는 라쿤입니다. 다른 것 같은데요? 다행히 아기 라쿤 의식을 되찾았고요.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무사히 회복을 했고 그리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는데요. 작은 생명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리려고 노력하는 저 여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새끼 때는 술 먹으면 안 돼. 취하면 약이 없단다. 네, 유경험자의 또 말씀이니까요.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치르고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